오늘 강연은 요통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해부생리나 증상, 치료, 예방에 관심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에는 큰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33개의 척추뼈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31개의 쌍의 척추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목에서는 팔로 가는 신경이 나오게 되고 허리에서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척추뼈 사이사이에는 이런 추간판이라는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감지해 주고요. 그 뼈와 뼈 사이를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조물을 연결해 주는 인대와 근육이 있게 되겠습니다. 건강한 척추란 무엇이냐? 안 아프면 건강한 척추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 세 개의 곡선을 유지하고 있은 S자 모양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중심축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통이라 하면은 척추의 기둥 중에서 아래 허리 부분에서 발생되는 통증인데 주로 요추와 천추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인데 요통은 다 아시겠지만 진단명이 아니고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요통의 특징은 가장 흔하게 오는 질병이 상기도 감염입니다. 특히 이제 목감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상기도 감염이고 우리가 인류에서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서 80%는 꼭 한 번 요통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 60%에서 90%. 또한 이 요통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원인을 못 찾습니다. 한 8, 90%는 MRI를 해도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8, 90%의 환자는 대부분 원인을 못 찾은 환자는 3개월 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단은 못 하는데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통의 위험인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평소의 자세가 잘못된 자세로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나쁜 것이고 그 외에 직업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사람, 몸을 비틀어서 작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좀 비만이 있는 분들, 이와 같이 배가 좀 많이 나온 분들, 흡연 등 이런 분들이 위험인자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늘 중요시 여기는 건 척추성 요통의 원인을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척추성 요통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질환이 염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한 삔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급격한 움직이나 정지하거나 좋지 않은 자세에서 삐끗한 거죠. 이런 때는 대부분 급성기 치료이기 때문에 4, 5일 내지는 2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 이외에 젊은 연령군에서 추간판이 터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가 이런 것인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표현할 때는 이게 만두입니다. 이 만두 피가 터져서 만두 속이 터져 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다리가 아프게 돼요. 이게 디스크라는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랬을 때는 꼭 방사통이 동반됩니다.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이 신경을 포함하고 있는 척추관이 우리 수도가에 있는 호수가 어느 부위가 좁아지면은 그 안에가 물이 잘 안 나가지요. 이런 식으로 신경이 그 부위에 있게 되면 이쪽에 있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게 돼서 걷다 보면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고무다리 같고 먹먹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골다공증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뼈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다가 뼈가 약해지면은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척추에도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결핵이라는 감염균이 굉장히 흔했을 때는 꼽추를 만드는 그 원인균이 결핵이었는데 이런 화농성이라든지 결핵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요. 이 요통이 있을 때의 치료는 이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구하면은 안정, 약물 치료, 보조기, 운동 치료, 국소 조사, 병피적 신경 성형술, 수술 치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안정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안정 치료는
우리가 안 아플 때까지 누워 계세요. 이건 옛날 방법입니다. 이제는 일주일 이내 해야 됩니다. 최고 좋은 건 이틀. 왜냐하면 근육이 너무 힘이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만성 요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틀 이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거로 돼 있고요. 약물 치료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주게 되는데 대개는 그 속에 선호알이 들어가 있는데 소염제, 진통제, 근육이완제, 그다음에 만성으로 심할 경우엔 항우울증 이런 것도 주게 됩니다. 보조기는 급성기 외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수술 후에 대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국소요법 치료는 주사 치료는 요즘에 병원에 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종류가 통증 유발점에다가 주사를 놓는 방법, 그다음에 경막외 주사라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물어볼 때 꼬리뼈 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후관절 주사, 신경 차단술, 증식 치료 여러 가지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경 성형 수술이라 그래서 시술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치료인데 제일 대표적인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약물을 집어넣어서 척추 부위에 가는 건데 그 안에 쓰는 약물은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입니다. 국소마취제는 즉각적인 마취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아프게 만드는 통증을 유발시키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죠. 효과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하지만 원칙은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목적입니다. 저는 설명을 할 때 화장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하고 효과 있을 땐 화장빨이고 세수하고 나면은 민낯으로 나타나는 화장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라는 제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맞는다든지 장기간을 맞는 거는 몸에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수술하기 싫어서 이거를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의 대체 방법은 아닙니다. 수술을 안 해보려고 노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는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를 박고 고정을 해서 아예 움직이는 관절을 못 움직이게 하는 수술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심한 기형을 가진 환자는 또 이렇게 펴서 덜 아프게 하는 환자의 생활 퀄리티도 좋게 해주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보다 건강할 허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건데 환자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빨리 안 낫는다고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고 항상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요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